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거쳐오면서 쌓은 모든 경험과 역량을 이곳 전북에 쏟아붓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인데요. 도정 현안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요. 또 도민들과의 남다른 친화력을 보이고 있는 분입니다. 좀 더 나은 전북을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 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4년 만에 전라북도 청으로 돌아오셨어요. 예. 감회가 어떠십니까? 예, 제가 그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을 2016년도까지 하고 맞아요. 예, 행정안전부로 갔다가 네. 지금 4년 만에 다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 왔는데요. 네. 감회를 우선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중앙과 지방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험을 행정부지사로서 그 전라북도 발전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감회가 하나 있고요. 네. 좀 개인적인 걸로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아버님이 네. 그 전북도청에서 36년간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 당시에는 그 전북도청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이제 구도심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풍남동에 그 홍지서린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 저희 집에서 도청까지 한 200m 정도 됐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세발 자전거를 타고 아버님 점심 도시락을 네. 그 자전거에 싣고 도청에 가서 이렇게 도시락을 매일 갖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아주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전북도청이라는 건물을 드나들었는데 제가 성장해서 공무원이 되고 네. 또 전북도청에서 근무를 해서 네. 지금 전북도청의 맏형격인 행정부지사로 온 거에 대해서 네. 감회가 있고요. 그 보통 그 백년 가게라고 어떤 가게나 사업만 그 가업을 이룬다는 그렇게 보통 얘기도 하지만 네네. 저는 이 전북도청에서 근무하는 게 아버님 때부터 대를 이어온 가업이라는 어떤 네. 숙명 같은 게 좀 느껴져서요. 그래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좀 느껴지는 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도청에 왔을 때 식구들께서 예. 그 도청 직원분들께서 예. 어떻게 맞이를 해주셨나요? 예. 그 도청에서 여러 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직원들은 저는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기 전부터 이제 SNS나 전화로 그 환영한다는 그런 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해줬었는데 네네. 또 일부 직원들은 제가 좀 목소리도 크고 좀 시끄럽게 하는 편입니다. 하이톤으로. 예, 하이톤으로. 그래서 제가 모악산 등산을 가끔 하는데 네. 그 저하고 약속이 안 됐던 사람들도 그 모악산 등산 입구 주차장에 있다가 네. 제가 어디 중턱쯤 올라가는지 정상에 있는지 네. 다 밑에서 다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밑에서 워낙- 알 정도로. 예. 그래서 전라북도 도청에서 꽤 시끄러울 것 같다는 그런 반 우려 섞인 그런 농담들도 직원들이 그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직원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서도 제가 취임식도 못 하고요. 그 첫날 맞아요. 오면서부터 예, 그 코로나 관련해서 총리님 주재 회의 또 그때가 태풍 그 바비 마이삭 그 하이선이 오는 맞습니다.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오후에는 행안부 장관님이 주재하는 그 태풍 회의도 들어가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취임식도 못 하고 네네. 직원들한테는 그 편지 메일을 하나 네네. 쓰는 걸로 가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끄럽다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만큼 활기가 넘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예, 저는 표현해도 그렇게 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도청에 오기 전에 행안부에서 정말 핵심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제국장 또 지방행정국장으로 재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였나요? 예. 그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방세제국장과 행정국장을 하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방세제국장은 우리가 보통 도세, 시군세라고 하는 지방세에 관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네네. 집행하는 그런 국이었고요. 지방행정국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그 국으로서 네. 그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생각나는 것은 네. 지방세제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근무할 때가 그 재정분권, 재정분권이 현 정부에서 막 시작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한 축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예. 8대 2 정도로 지방세 분야가 굉장히 낮은데 그렇죠. 이것을 지방세의 분야를 좀 더 확대시켜서 7대 3으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그때 제가 세제국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1단계 재정분권을 했었고 지금은 2단계 재정분권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 당시 했을 때 좀 느낌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라는 국세가 있습니다. 네. 국세의 11%를 지방 소비세로서 지방에다가 이전하게 돼 있는 게 그때 기존 제도였는데 그 재정분권 1단계로서 그 부가가치세인 국세를 11%에서 해서 10%를 더 확대해서 예. 21%를 지방에 이전해주는 예. 그게 이제 제가 있을 때 진행된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8.5조 원 정도가 더 지방으로 추가 이전되게 되는 그런 그 정책을 했었는데요. 네. 그걸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 지방분권, 재정분권은 꼭 균형 발전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그대로 부가가치세의 10%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예. 잘 사는 수도권 잘 살고 도세가 아주 인구도 많고 기업도 많이 있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더 유리하게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거기에 균형 발전 장치를 꼭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세가 약한 자치단체에는 네네. 가중치를 둬서 100%에서 200% 내지 300%더 줄 수 있게 만들어야만 그런 도세가 약한 그 자치단체는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어떤 네네.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권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네. 꼭 저희처럼 인구가 좀 부족하고 그런 어떤 도세가 약한 자치단체는 균형 발전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도에서 몇 년 전부터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네. 내발적 발전 전략이라는 표현을 좀 쓰십니다. 네네. 저희 자체에서 역량을 좀 저희 자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그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야만 중앙정부에서 그 분권이 됐을 때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열매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게 되기 때문에 내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이야기죠. 꼭 예. 같이 가고 균형 발전도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 중앙에서 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지방으로 다시 왔을 때 그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겠어요. 왜 우리가 세금을 알면 대한민국의 흐름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공직을 하면서 그 후배들한테 예산을 꼭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예산 업무를 꼭 맡아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예산은 세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공직자들이 좀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야가 세입 부분입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국장으로 행안부에 있으면서 지방 세제국장을 하면서 세입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좀 공부를 했던 게 지금 현재 공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자산이 됐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떠나 있었던 고향 전북, 이 예. 4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예.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4년 만에 그 기획관리시장에 4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네. 우선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해 보면은 네. 저 때가 국가 예산을 6조를 막 넘겼다고 그때 제가 언론 브리핑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지금 보니까 한 7조 6천억 정도로 그 당시 예산 1조 6천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탄소 산업이 막 그 시작하는 탄소 산업이 그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기반을 막 닦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탄소 융복합 산업의 규제 자유 특구도 지정돼 있고 예. 그다음에 전국에 탄소의 유일한 국가 산단이 운영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탄소 제품 생산업체인 효성이 1조 원 이상 규모를 지금 투자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국민 그 연금공단이 그때 제가 있을 때는 막 본사가 이전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네요. 지금은 이사업까지 지금 짓고 있고 네. 기금 운영본부도 지금 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력 산업도 그때는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그 위주로가 저희 상용차 산업이 좀 그 주력 산업이 됐었는데 네네.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국가유산으로 들어간 홀로그램 실증센터 같은 그런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 한 분야만 좀 더 말씀드리는데 이건 좀 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또 갖고 오셨습니까? 예. 이 새만금의 SOC 분야가 제가 좀 있었을 때하고 이 네. 4년 만에 어떻게 좀 변동이 됐을까를 제가 잠깐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새만금 SOC인데요. 지금 여기를 우리가 동서도로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예. 여기를 남북도로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새만금 신항만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국제공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게 다 계획 단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획 네. 단계였는데 맞아요. 지금 그 뒤로 변한 걸 보니까 새만금 국제공항은 그 19년도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 기본 계획이 수립 중이고 네. 그 동서도로는 공정률이 98%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 2달 뒤에 금년 말에 완공이 돼서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고 예. 남북도로는 그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예.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62%, 36%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18년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25% 정도 공정률이 진행돼서 24년 완공 예정이고 네. 신항만은 그 당시 방파제 완공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 진입도로와 방파 호환 네. 공정률이 지금 67% 정도로서 25년도에는 2선석 정도가 지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준비를 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좀 행정적으로 많이 좀 제가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다양한 현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뭐 새만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최근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본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가장 눈길이 가는 현안,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전라북도 그 현안을 말씀드린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기 몇 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도 있겠고, 8월 그 초에 있었던 그 수해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국가 예산이 지금 국회가 지금 열려 있어서 맞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국가 예산을 또 따야 되는 그런 현안도 있고 저희들 성장 동력 주력 산업으로서는 탄소 산업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있고 자동차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군산의 GM 자동차 폐쇄나 아니면은 조선소가 가동 중단된 건 그런 현안들을 제가 지금 어떤 주요한 현안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 눈앞에 당장 있는 그런 코로나와 코로나 대응과 그런 수해 대책도 지금 현안으로서 제가 바로바로 챙겨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지사로서 꼭 앞으로 관심을 갖고서 하려고 하는 현안을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7월 달에 정부에서 7월 14일경에 한국판 종합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양축을 갖고서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라북도로서는 앞으로 이 정황정부에서 대규모 투입되는 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전북형 뉴딜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탑다운식으로 공모 사업 갖다가 이렇게 내려주면 그건 지역 주도 사업으로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포괄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정책을 세워주면 지역 전라북도에서 그 분야에 관한 지역 우리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디지털 뉴딜은 다른 거로 말씀드리면은 IT나 AI를 활용한 좀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화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허.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린 뉴딜은 네. 친환경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수소라든지 그렇죠. 태양광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해상 지금 그런 풍력이라든지. 부분에 지금 강점을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디지털 뉴딜에서는 저희들이 농생명 분야에 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 스마트 농법. 그렇죠. 그렇죠. 네. 국립농업과학원 등 5개 그 관련된 국가 연구기관이 들어있어서 예. 풍부하고요. 또 우리는 전통 그 문화나 그런 산업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디지털 뉴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좀 발전시켜서 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음.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인프라는 수도권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문가들도 굉장히 우려를 해주고 계시던데 예. 우리 전라북도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전라북도에 올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할 계획이고 네네. 그래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뉴딜이 될 수 있게 그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그 균형 발전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예. 지금 동북권 분야가 많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동북권에 이런 뉴딜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해서 이 균형 발전이 좀 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뉴딜 정책이 전라북도의 100년 미래 먹거리 어떤 성장 동력 산업이 많이 발굴돼서 전라북도에 대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예. 전문가 업무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예. 이 전라북도 국가예산 진행 상황은 어떤지 예.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지금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진행 상황은 그 로드맵을 보면요. 정부에서는 5월에서 6월경에 각 부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보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재부에서는 6월에서 8월까지 심의를 해서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의가 시작할 텐데 그 정부안에 전라북도 예산이 포함된 예산을 제가 좀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고 오셨군요. 예. 정부안 기준으로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반영된 게 네. 7조 5천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네. 이게 작년 동기 그 정부안하고 비교했을 때 한 4천억 원 정도가 증액된 그런 내용이고요. 네네. 그중에 신규 사업은 208건에 2,50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네. 원래 그 국가에서는 신규 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신규 사업은 좀 따로 말씀을 드렸고 예.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안에는 우선 예타 통과된 사업이 금강지구 영농 편의 증진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삼리 IC 김제아씨 확장 사업이 예. 예타가 통과되어서 예. 앞으로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6,500억 정도가 투입되게 그렇게 지금 확보를 했고요. 예.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군산항 7부두 대형 구조물 야적장 구축 사업, 네. 홀로그램 소재 부품 실증 개발 지원 센터 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좀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부연섬을 요 하나만 얘기하면 이 군산항 7부두 대형 구조물 야적장 구축 사업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군산항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가동 중단됨으로써 맞습니다. 거기에 조선 관련 협력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협력 사업 그 체들이 여기에 대형 구조물, 여기에는 저희들 거기에 있는 해상풍력 사업의 구조물도 되겠습니다. 예. 그런 구조물 야적장 구축 사업으로서 좀 업종 전환을 좀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활용하자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렇게 예. 되고 분야별로만 제가 조금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그 정부안에도 전북형 뉴딜 사업으로서는 예.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사업이 좀 들어가 있고 전기자동차 에너지 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 사업이 좀 들어가 있고요. 예. 미래 신산업으로는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일감 창출형 대체 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네. 농생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운영, 장류 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 이런 포함되어 것도 이제 있고 그린 뉴딜에 해당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문화 분야에서는 세계 서해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사업이 들어갔고
문화재 연구센터가 건립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예. 새만금 SOC에서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새만금 예. 국제공항 신항망 남북도로 예산이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고 가장 규모가 큰 그렇죠. 여기가 규모가 부분이네요. 가장 크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그 도입 사업도 음. 포함이 됐다는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도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부지사님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도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대화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도 예. 궁금합니다. 예. 저는 소통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좀 단어가 생각납니다. 예. 하나는 눈높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요. 다른 또 하나는 역지사지라는 좀 단어가 생각나는데 눈높이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에서 한번 봤습니다. 어느 그 시상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상자와 수상자가 있는데 그 시상자가 그 시상을 하다가 수상자 한 분이 그 어린이였습니다. 초등학생 키가 좀 작은. 네. 그러니까 그 시상자께서 그 어린이 앞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앉아가지고 그 시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소통의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소통을 한다는 것은 내 눈높이에 상대방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 눈높이에 내가 맞춰야만 소통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을 거죠. 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을 꼭 한번 생각해보고 배려해보는 게 소통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하고도 도민들 눈높이에 어떻게든지 맞춰서 소통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도민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뭐 관련된 저로서는 도민들의 그 이해관계 단체들도 있고 그 도민들도 있고 언론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분들이 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면 자리가 좀 어려우면 온라인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화상으로도 한번 만나보고 그런 계획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그 정책 홍보하는 것도 요즘에는 그 SNS로 많이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가수 싸이를 좋아합니다. 제가 제가 좀 성격도 열정적인 것도 있어서 그런데 그 싸이의 그 공연 무대를 보면은 그 정말 그 열정이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도 그 싸이 공연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싸이를 보는데 어느 한 공연 장면에서 그 노래 중간에 그 싸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싸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능숙한 사람이 여유를 부리는 것은 멋이 없다고 생각하고 능숙한 사람이 능숙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열정적으로 절실하게 능숙하려고 노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그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예. 저는 아까 오늘 그 대담회 처음에도 말씀했지만은 어려서부터 그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그 전북 도청에 그 아버님 도시락을 싸들면서 드나들었고 나중에 그 성장을 해서 공무원이 됐고 전북 도청에서 근무해서 27년간 공직 생활을 여기 전북 도청과 그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의 마태형격인 행정부지사로 왔습니다. 27년 동안 근무하고 마태형격이기 때문에 저는 능숙해야 되고 능숙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저는 절실함을 좀 더하겠습니다. 능숙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더욱 절실하게 전라북도 발전과 그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라며 전라북도의 행정에도 아주 큰 기여를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